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 관련된 거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그런 걸 캡처해 주시면은 건당 20만 원까지는 이제 비용 처리됩니다. 아, 건당 20만 원씩 몇 건 총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데 그냥 원칙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지만 그게 뭐 조금 과도하면 아무래도 세무서에서는 결혼식 많이 이렇게 갔냐? 많이 갔냐 이렇게 경조사를 내가 인싸일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여러분,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의 달이잖아요. 이제 계속 전문가분을 불러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프리더 마케터스가 1년째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법인의 이제 세무사님께서 오늘 흔쾌히 촬영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소초의 강시욱 대표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네. 종소세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내가 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종합소득세라 함은 직전 연도에 대표님들께서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서 5월에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의 총소득에 대한 세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로소득자분들은 매월 4대 보험이라던가 간이세율표에 따른 원천세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프리랜서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벌어들인 소득을 원천징수를 해서 그것을 5월에 정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월에 뭐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뭐 돌려받는 분들도 계시고 더 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프리랜서 분들이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지만 또 거기서 쓰신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과 관련해서.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이익이 적어지면은 그 적어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도 과거에 3.3%를 많이 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차이만큼은 돌려받게 되고요. 그런데 매출에 대비 좀 쓴 게 없다. 그러면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익에 맞는 세금과 과거에 냈던 3.3%의 비율의 차이만큼은 또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비용을 많이 쓰냐 안 쓰냐가 조금 차이가 있다. 사실 종소세를 줄이는 방법은 그냥 사실 경비를 추가하는 거?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주인 거잖아요. 프리랜서 분들은 일반적으로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면 사업용이냐 사업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인정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 또 여비교통비, 뭐 사업과 관련해서 출장을 간다,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소모품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도 있으시고 뭐 촬영하시는 분들은 뭐 카메라, 이런 사무용 기기를 사용하신 분들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통신비가 있죠. 핸드폰에 대한 통신비 또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광고비, 프리랜서 분들이 광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프리랜서 분들이 내가 힘들어서 내 밑에 외주를 준다,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징수를 하면 사업자가 아닌 분들도 지급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분들도 프리랜서 밑으로 외주를 주는 경우에 세금을 내서 이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다. 네. 사무실도 요즘 공유 사무실 이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도 다 처리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접대비가 있는데, 사실 접대비는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3,6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아쉽게도 3분의 1인 1,200만 원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도 높은데요? 1,200원? 네, 사실 그래도 뭐 1,200만 원 정도라도 비용을 처리 받을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고,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 관련된 거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그런 걸 캡처해 주시면은 건당 20만 원까지는 이제 비용 처리됩니다. 건당 20만 원인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당 20만 원씩 몇 건 총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데 그냥 원칙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지만 그게 뭐 조금 과도하면 아무래도 세무서에서는 결혼식 많이 이렇게 갔냐? 많이 갔냐 이렇게 경조사를 내가 인싸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이 이런 신고하시다가 하시는 실수 같은 게 있을까요? 세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빙 같은 것을 조금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맞아요. 개인 사업자를 안 낸 프리랜서인데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해서 그걸 증빙을 할 수 있냐?
홈택스의 카드 등록은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한 분이 하시게 됩니다. 그럼 프리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프리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프리랜서는 만약에 경비 인정을 다 받으려면 다 영수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뭐 간단한 거는 주거래 은행에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시면 사업용으로 쓴 그 카드 내역을 직접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4월 말 5월 초에 그 세무 대리인한테 그 엑셀로 총 다운 받아서 그거를 드리면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간편정보 작성을 해요.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근데 내가 좀 숫자가 틀렸어. 아니면 이거는 경비가 인정이 안 되는데 넣었어. 근데 그러면은 뭐 가산세가 붙나요? 당연히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업용으로 쓰냐 안 쓰냐도 중요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엄밀히 보기 때문에 그런 숫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인데 너무 적게 신고하면요? 적게 신고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국세청 그냥 넘어가나요? 오히려 국세청에서는 뭐 좋죠. 조금만 그러니까. 네. 그러나 이럴 때는 뭐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잘못 신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신고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대 신고가 아니고 과소 신고한 건 괜찮아요. 기부금 공제가 원래 연말정산에는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옷을 기부한다거나 그 교회에다가 내는 11조? 그것도 다 기부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프리랜서도 다 공제되나요? 이제 연말정산하는 분들은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가 되고요. 사업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에다가 주는 그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비로 인정을 받는 거지 세액 공제는 네, 맞습니다. 아닌 거예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미팅도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유류비라던가 이제 아니면은 뭐 미팅에 가면 저희는 다 거의 카페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커피값 이런 것들도 다 경비 처리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썼고 미팅을 했다는 게 맞다고 하면은 가능한데 솔직히 애매하긴 해요. 프리랜서 분들이 나는 이렇게 미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세무 대리인은 웬만하면 이걸 사업과 관련해서 썼다고 하지. 사실 그게 아니면은 뭐 처리할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도 항상 비용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이 서비스업은 솔직히 부족합니다.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자재가 있고 제조는 제조 원가, 건설은 건설 원가 이런 특정 업종들은 원가가 있어서 그 원가를 차감한 이익이 낮은데 뭐 저도 그렇고 서비스업 하는 분들은 크게 처리될 원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은 이익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광고비를 메타 이런 데는 해외 업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아무튼 따로로 결제가 된단 말이죠. 신용카드 같은 것도. 네. 그것도 경비 처리는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비 처리는 부가세 감면이 안 되는 거죠?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해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낸 게 없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애초에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부가세랑 종소세랑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부가세는 종소세랑 어떻게 다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그게 최종 소비자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 이 커피에도 10%가 붙어 있잖아요. 그 10%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지만 커피 가게가 이것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납부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무튼 부가세는 이 나라에서 내가 사업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어 하고 이제 그에 대한 구독료 그러니까 그 국가 구독료처럼 이렇게 내는 거라고 하면은 종소세는 내가 개인으로서 번 거죠. 사업 활동을 한 거를 내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낸 프리랜서는 부가세도 내고 종소세도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사업자를 냈을 때 뭐 세금이 더 많이 감면되는 게 있나요? 사업자가 있으면은 국가에서 좀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은 감면인데요. 특정 업종에 따라서 10%에서 30%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다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라고 50%에서 100%의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근로소득자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근로소득자를 채용해서 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해서 일정 금액만큼을 국가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건데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셔도 이 커피에 붙어 있는 10%를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해서 그 직원과 같이 마시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되고 또 소모품비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걸 뭐 100만 원에 구매한다고 쳤을 때 110만 원의 10%를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10% 낸 것도 다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사업자로서 뭔가 그 구매를 한 것들이 그냥 추가로 공제가 그렇죠. 되는 추가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뭐 면세라던가 접대비라던가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사업과 관련된 웬만한 것들은 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홈택스에 등록해서 관리가 좀 편하다. 그거 진짜 엄청 네, 편합니다, 네, 여러분. 네. 뭐 토스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엑셀표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네. 저 처음에 상담해 주셨을 때 혹시 차량 안 네. 뽑으시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차량이 있으면 비용이 더 증가하나요? 네.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하거나 렌탈하는 경우에는 구입, 리스, 렌탈 800만 원, 그 다음에 유지비라고 해서 기름값, 수리비, 보험, 세금에 대해서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일단은 비용 처리 인정해 주게 됩니다. 제가 그 사업적으로 몰고 다니는 거라고 쳤을 때. 네, 근데 이건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런 한도는 없고 아. 복식부기에 있는 거긴 한데 보통 1,500만 원 정도로 비용 처리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없는 건가요? 아예 항목이? 아니면? 뭐 노란우산 공제라는 네. 제도가 있어가지고 적립식으로 월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면 소득공제로 이제 비용 처리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관련해가지고도 좀 있습니다. 비용을 쓴 것뿐만 아니라 그 노란우산이라든가 연금저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같은 이익이라고 해도 사업자 내는 분은 10%에서 30%, 50%에서 100%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 참고로 네. 저는 감면이 안 됐습니다. 헤어패터 다시 창업했거든요. 네, 대한시 최초로 창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창업하시기 전에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예비 창업으로 받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뽕 뽑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소득세가 사실 안 그래도 프리랜서 초기에 네네.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근데 그래서 진짜 비용이 더 많은 경우들도 많은데 진짜 소득세가 뭐 50% 이렇게 감면되면 꿀이죠, 진짜 개꿀. 저희 고객분들께서 100% 5년간 100% 100%? 네. 이게 지방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수도권 과밀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수도권 과밀 지역 외에 만 34세의 청년이면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 100% 냈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레벨이 이렇잖아요. 약간 단순경 비율 하다가 기준경 비율 하다가 이거 두 개 다 추계 신고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간편장부 쓰다가 그 다음에 네. 복식부기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기준이 혹시 언제부터 뭘 하는 게 이득이? 2,400만 원까지는 간편장부고 특정 뭐 비율 뭐 예를 들어서 60%라고 하면은 60%만큼 비용으로 썼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게 단순경 비율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두 체험이라고 해서 맞아. 네, 국세청에서 네. 그냥 세금이 이제 통보? 네, 통보식으로 나오고 뭐 더 냈으면 환급 받고. 근데 2,400만 원이 넘어가면 그게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비를 단순 경비보다는 조금 덜 인정하겠다는 건데 네네. 그런 경우부터는 조금 머리가 아파집니다. 세금이 조금 단순 경비율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2,400만 원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 전에는 그냥 계속 국가가 정한 그 세율을 따라서 거기서 통보해주는 대로 네, 무방하지 않을까 그게 싶습니다. 더 이득일 수도 더 이득일 수도 있죠. 왜냐면 네. 내가 안 쓴 비용까지 다 이 정도 썼겠지 하고 그냥 통보를 네, 해서 뭐 주는 근데 뭐 거니까. 2,400 벌었는데 2,300만 원 썼다. 그러면은 오히려 신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맞아. 그거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요즘은 그냥 모두 체험이 워낙 편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간편정보를 개인이 그냥 써도 사실은 되는 거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이게 뭐 어느 항목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조금 애매하고 이게 뭔가 잘못했을 때 뭐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기장을 맡기는 게 가장 세이프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아직은 단순 경비를 아닌 이상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많이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이 벌어서 단순 경비 하다가 간편장부 작성하다가 복식부기를 하다가 근데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러면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게 있다고. 네. 근데 언제부터 아무튼 그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건지랑 네. 이게 왜 뭐 불리한 건가요? 불리하다기보다는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단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로 5억 이상이 되면은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5억이면은 사실 엄청나게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국가에서 성실하게 신고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성실신고 대상자를 만들었고 세무사에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사한테도 제재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다. 약간 공증 같은 거네요. 뭐 내기 그런 전에. 느낌이죠. 웬만하면 성실신고가 안 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죠. 법인 신고를 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으로 한다고 해도 법인으로 3년은 성실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5억이 넘어가기 아. 전에 세무대리인과 좀 매출이 월 한 3천, 4천 나온다. 그러면은
진지하게 세무 대리인과 이야기를 통해서 법인 전환도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5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진짜 급하게 신고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아 내가 넘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연간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 미리 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리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회사에다가 여쭤보시면 돼요. 지급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달 말까지는 이걸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출한 명세서를 국가에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만약에 이게 조금 궁금하다면은 지급처에다가 지급 명세서 달라. 근데 또 프리랜서는 또 고객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럼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 본인이 받는 소득이 있으니까 그걸 네네. 3.3% 떼기 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해당 매출에 따라서 일단 비용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프리랜서 분들께서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요즘 프리랜서 분들 그냥 뭐 매주만 받지 않잖아요. 막 예를 들어 저희가 굿즈를 판다. 그러면 또 뭐 뭘 매입해서 뭐 팔고 이러면 또 다른 세금이 돼버리니까 수입 터널이 많을수록 세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좀 도움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 도소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요식업에 계신 분도 계시고 많은 그런 부업, 주업을 하시기 때문에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근데 약간 입이 풀리셨나요? 네. 뭔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네, 아쉽긴 하지만 네. 복잡해도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좀 가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좀 막막하더라도 그냥 계속 최대한 팔로업 해가면서 요즘 뭐 시중에 책도 많고 유튜브도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가면서 성실신고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분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모드채움이라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문자가 오거든요. 모드채움 대상이다, 얼마 내면 된다, 또는 얼마 받는다 이렇게. 그게 왔다면 그냥 그거 하는 게 이득인 거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온 정도로 많이 벌었다 하면 뭐 이미 좀 아시는 분이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